경기도 의왕시에 위치한 왕송 호수입니다. 환경생태공원인 이곳은 각종 철새들이 찾아와서 장관을 이루기도 하고 넓은 습지대도 있어 자연을 관찰하며 나들이하기 좋은 곳인데요. 이곳에서 지하통로를 통해 5분 정도만 걸으면 의왕철도 테마거리를 마주하게 됩니다. 이곳은 서울을 출발해 경부, 호남, 전라도 등으로 달리는 고속열차와 일반 열차, 그리고 화물열차까지 한국철도공사에서 운영하는 대부분의 열차가 지나가는 곳입니다. 그리고 더욱 특별한 곳을 만나볼 수 있는데요. 바로 철도박물관입니다. 의왕시에 위치한 철도박물관에서는 한국 철도의 시작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운행을 했었던 다양한 열차들을 살펴보며 체험까지 할 수 있는 곳입니다. 가장 먼저 만화 영화에서나 볼 법한 열차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 열차는 미카형 증기기관차입니다. 973마력의 증기기관차로 1940년 8월에 일본에서 제작되어 부산과 신의주 등 전국의 주요 철도 간선에서 운행되었습니다. 지금은 더 이상 운행을 하지 않는 증기기관차는 이제 이렇게 박물관에서나 만나볼 수 있습니다. 미카형 증기기관차 옆으로는 좀 더 익숙한 열차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바로 디젤 동차입니다. 이 차량은 객실 하부에 동력 장치가 설치되어 있고 객실 공간에 승객이 탑승하는 구조의 차량입니다. 철도박물관 야외 전시장에서는 수십 종의 다양한 열차와 철도 설비 등을 직접 만나볼 수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열차는 수도권 전동차인데요. 1974년 8월 15일 수도권 전철 개통과 동시에 일본에서 완성 차량 형태로 도입되어 2000년 12월까지 수도권 전철 1호선에서 운행되었습니다. 차량 내부도 관람할 수 있게 되어 있어서 어른들에게는 기차 여행의 옛 추억이 생각나게 하고 아이들에겐 새로운 경험을 선사해주고 있습니다. 특히 이곳 철도박물관에서는 어린이들을 위해 스탬프 여행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곳곳에 있는 스탬프를 모두 찍어 완성하면 스티커 선물을 받을 수 있다고 합니다. 철도박물관의 야외 전시장에서는 한국 철도의 역사를 담은 사진 전시를 볼 수 있습니다. 경의선 평양역 전경 사진을 시작으로 1887년 3월 경인철도 기공식 모습과 1899년 한강철교를 공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또 1950년 비무장지대에서 멈춰 분단의 상징을 나타내는 열차와 2007년 휴전선을 넘어 시험 운행하는 열차 사진까지 살펴볼 수 있습니다. 계속해서 철도박물관의 열차 관람은 이어지는데요. 이번에 만난 열차는 무궁화와 봉황의 무늬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 열차는 대통령 전용 객차입니다. 객차 안에는 각종 시설과 설비가 갖추어져 있고 화려한 의장이 돋보이는 등 전직 대통령 관련 유물로 상징적 가치가 높아 등록문화재 419호로 지정되기도 했습니다. 1955년 대통령 전용으로 개조되어 이승만 대통령부터 박정희 대통령까지 이용하였습니다.
대통령 전용 객차 옆으로는 주한유엔군 사령관 전용 객차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차는 주한유엔군과 미 8군 사령관 전용 객차로 운영하였는데요. 1966년 미국 제36대 존슨 대통령이 한국을 방문하였을 때 이 객차를 이용하였습니다. 이번에는 디젤 난방차를 볼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객차에 자체 전기 난방 장치가 없었던 시절 여객 열차에 증기 난방을 공급하던 차량입니다. 1965년부터 1987년 4월까지 추운 겨울에 여객 열차에 연결하여 운행하였습니다. 난방차에서 사용했던 엔진이 같이 전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옆으로는 협계 객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이 차량은 협계 구간에서 승객을 태우기 위해 1965년도에 인천 공작창에서 제작되었으며 1987년 10월까지 운행되었습니다. 협계란 레일과 마주보는 레일과의 거리가 좁은 곳을 말합니다. 이번에는 좀 더 익숙한 열차가 보이는데요. 바로 통일호 객차입니다. 1965년 120km의 속도를 가지면서 급행이었던 통일호 내부에는 당시의 냄새까지 고스란히 남겨져 있어 잠시 추억에 빠져볼 수 있습니다. 통일호 객차 옆으로는 보통 급행열차인 비둘기호 객차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1967년부터) 완행열차 비둘기호로 운영되었고 차량 내부에는 118개의 좌석이 설치되어 있으며 고정식 의자와 1열에 3명씩 앉도록 설계된 것이 특징입니다. 이번에는 외관에서부터 오래된 흔적이 물씬 풍겨지는 열차인데요. 최초의 중장거리 여객 전용인 우등형 전기 자동차입니다. 철도박물관의 야외 전시장에서는 사람을 실어 나르던 열차뿐만 아니라 다양한 용도의 열차와 장비를 관람할 수 있어 더욱 특별한 공간이 되어주고 있습니다. 지금 보시는 것은 레일의 구부러짐과 높낮이를 고칠 수 있는 장비인 멀티플 타이템퍼입니다. 이 기계는 증기기관차 운행 시절 차량 기지에서 대보수를 위해 철도 차량의 차체와 대차를 분리하는 데 사용하던 대형 장비인 빔잭입니다. 그리고 차량 기지에서 철도 차량이나 기타 부품의 절삭 가공에 사용된 슬로터라는 장비를 만나볼 수 있습니다. 이번에는 석탄이나 광물 등을 주로 운반하는 데 사용한 협계 화차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덮개가 있고 없고의 차이로 구분되어지는데요. 1995년 협계 운행이 중단되면서 지금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화차 뒤로 거대한 증기 기중기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이 장비는 증기기관차 동작 원리를 응용하여 제작된 것으로 자체 증기 보일러에서 증기를 발생시켜 그 힘을 이용하여 암 및 후크를 들어 올리고 내림으로써 중량물 운반에 사용됐습니다. 처음 보는 생소한 장비들이 전시되어 있어 관람하는 재미를 배가시켜 주는데요. 지금 보시는 이 장비는 선로 보수를 인력 보수에서 기계 보수로 전환해준 멀티플 타이템퍼라는 철도 보수 장비입니다. 그리고 다시 만화 영화에서 볼 법한 열차가 눈길을 사로잡습니다. 이 차량은 파시형 증기기관차로 전국 철도의 주요 노선에서 운행되었으나 1967년 디젤 기관차가 등장하면서 운행이 중단되었습니다.
국내산 석탄을 연료로 쓰기 적합하게 만들어진 대표적인 특급 여객 열차로 국내에 유일하게 남아있는 파시형 증기기관차입니다. 실제와 같은 기차길 옆으로 또 다른 멋진 열차가 기다리고 있습니다. 협계 증기기관차인데요. 이 차는 일본에서 제작하고 조선 총독부 철도국 수원운전사무소에서 조립한 증기기관차로 레일 사이 간격이 표준보다 좁은 궤도에서 운행되었습니다. 주로 소금과 쌀을 운반하는 데 사용되었습니다. 장항선 원중역을 알리는 영명판이 자리하고 있는 이곳에는 협계 객차가 자리하고 있습니다. 창문 사이로 내부를 들여다볼 수 있는데요. 지금은 운행이 중단되어 멈춰선 열차들을 보니 괜시리 마음이 찡해지기도 합니다. 의왕시에 자리한 철도박물관은 아이와 함께 기차 체험을 할 수 있는 공간들이 있고 우리나라 철도에 관한 역사가 가득한 곳이기 때문에 아이와 함께 방문한다면 더욱 알찬 시간을 보낼 수 있습니다. 아름답고 운치 있어 보이는 기찻길을 한 발 한 발 걷다 보면 철도와 관련된 또 다른 공간을 마주하게 됩니다. 철도 선로가 도로와 평면적으로 교차하는 부분에 열차가 통과할 때 차량 및 통행자의 안전을 위해 설치한 철도 건널목의 모습입니다. 이어지는 철길을 따라 계속 걸으면 기계식 수동 신호기의 모습도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압도적인 크기를 보여주는 열차를 볼 수 있는데요. 바로 대통령 특별동차입니다. 박정희 대통령부터 2001년 김대중 대통령까지 6분의 국가 원수가 이용하였고 제작 이후 16년 동안 주요 행사에서 국가 원수를 보필하는 역할을 훌륭히 수행한 우리 철도의 자랑거리입니다. 대통령 특별동차 옆으로는 지금까지 봐온 열차와는 달리 세련된 열차를 볼 수 있습니다. 바로 한국형 고속열차인 KTX의 모형 모습입니다. 이 KTX 열차는 내부 관람이 가능한데요. 조종실까지 직접 들어가 조종석에 앉아 실제로 조종하는 것처럼 운전하는 체험을 즐길 수 있습니다. 또 객실 내부도 구경할 수 있습니다. 2021년 청량리에서 경북 안동 구간을 시작으로 첫 운행되었으며 최고 속도 260km로 달릴 수 있습니다. 철도박물관의 야외 전시장은 꽤 넓은 공간으로 꾸며져 있어서 잠시 쉴 수 있는 공간도 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 표지석은 1972년 2월 15일 서울역에 설치했던 것을 2004년 새 역사 준공 이후 옮긴 것으로 대한민국 철도 거리의 기준점 역할을 했던 것입니다. 철도박물관의 야외 관람에 이어 실내 전시실로 이동해 보겠습니다. 실내 전시실은 1층과 2층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1층 중앙홀에 들어서면 커다란 흑백 사진과 증기기관차 모형이 눈에 들어옵니다. 1897년 3월 22일 국내 최초로 개통한 철도인 경인철도 기공식 사진입니다. 그리고 파시 증기기관차를 5분의 1로 축소 제작한 차량인데 실제로 구동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1층의 전시실은 역사실로 시작됩니다. 1894년 6월 28일에 우리나라 철도 역사가 시작된 이래 120여 년간 철도 교통이 남긴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노선별 개통 연대표를 지나 미카형 증기기관차 모형에 다가서면 기적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곳에는 철도 직원 제복 체험을 할 수 있게 옷과 모자가 함께 마련되어 있습니다. 이어지는 전시 공간에는 세계 철도의 태동을 살펴보며 영국의 증기기관차 모형을 살펴볼 수 있습니다. 이동수단으로 마차를 많이 이용하여 마차 전용 철길을 만들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또 조선 후기의 이동수단과 철도를 소개하고 있는데요. 우리나라는 철도가 개통되기 전까지 강과 바다에서는 배를 이용하고 육지에서는 조랑말과 가마, 우마차 등을 이용해 이동하거나 물건을 실어 날랐습니다. 대한제국 시절 고종은 철도에 대해 관심이 많아 1892년부터 철도를 건설하기 위해 논의했는데 일부 대신들의 반대로 무산되고 1894년 최초로 철도 관련 정보기관인 철도국을 설치했습니다. 그리하여 1897년 3월 22일 경인철도 기공식을 시작으로 1899년 9월 18일 인천에서 노량진 간 경인철도가 부분 개통되면서 대한제국의 교통수단이 큰 변혁을 맞았습니다. 그 후로 철도길은 점점 확장되어지는데요. 수도 서울과 한반도의 관문인 부산을 잇는 우리나라 최초의 간선철도인 경부선은 경부고속도로와 함께 전국의 크고 작은 도시와 주요 경제지역을 연결하는 중추적 기능을 맡고 있습니다. 전쟁 중에는 철도 종사원이 전시 필수 요원으로 배속되어 피난민을 수송하는 임무를 수행하기도 했습니다. 우리나라는 일본, 프랑스, 독일, 스페인에 이어 세계에서 5번째로 고속철도를 개통했습니다. 전철, 기차 등 철도는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친숙한 교통수단입니다. 한국 철도의 시작과 함께 우리나라에서 발전을 거듭해온 다양한 철도 차량들을 보며 철도의 역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객차의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는데요. 객차란 철도 운영자가 여객 수송에 제공하는 공간으로 단순한 좌석만 놓이기도 하지만 이용 목적이나 기간에 따라 응접 세트나 침대, 자판기나 식당 등이 설치되기도 합니다. 1900년대 증기기관차부터 1940년 디젤 전기 기관차를 거쳐 최근의 고속열차까지 동력차의 변천 과정도 한눈에 살펴볼 수 있습니다. 우리나라 철도에 관한 역사의 산교육장입니다. 전시실 한편에는 철도 모형 디오라마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디오라마는 서울을 배경으로 만든 것으로 서울역을 시작해 증기기관차부터 KTX까지 열차 모형들이 실제로 움직일 수 있는 모습을 관람할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보기 어려운 승차권 발매기도 함께하고 있습니다. 어린 아이들이 정말 좋아할 만한 체험 전시실이 있습니다. 500원 동전을 넣으면 3분 동안 실제처럼 기차를 운행할 수 있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기관사가 되어 직접 조정 레버를 조작하며 속도와 방향을 조정할 수 있고 기적도 올릴 수 있습니다. 직접 열차를 운전해보며 속도감도 느껴볼 수 있는 운전 체험실입니다. 이 2층으로 이동하면 전기실을 먼저 마주하는데요. 이곳에서는 정거장 구내에서 열차 조정을 위해 차량을 연결 분리하고 또는 다른 선로로 이동할 때 신호기를 지나 진입이 가능한지 여부를 지시하는 이판 신호기와 운전 조건을 지시하는 다등형 색등식 신호기를 직접 조작해 볼 수 있습니다. 지금은 보기 힘든 산바리식 개찰구와 현재 사용되는 개찰구의 모습입니다. 경보 장치와 함께 차단기가 내려와 자동차나 사람이 안전하게 길을 건널 수 있도록 한 철도 건널목 장치도 경험해 볼 수 있습니다. 단선 구간에서 한 열차가 운행하고 있으면 다른 열차가 진입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해 사용하는 통표 폐쇄기입니다. 기관사는 이 폐쇄기에서 발행된 운전 허가증을 지녀야만 열차를 운행할 수 있습니다. 철도 전기는 1900년 남대문역에 전깃불을 밝히고 노량진 인천 간 전화를 개통한 이후 지속적으로 발전해 지금은 철도를 운영하는 핵심 요소가 되었습니다. 현재는 고속열차 등 많은 철도 차량이 전기의 힘으로 달리고 있고 철도 신호는 전기로 제어되며 중요한 운전 정보도 전기를 이용해 전송되고 있습니다. 친환경 교통수단, 철도 안전, 정보 교환의 중추적인 역할을 담당하고 있는 철도 전기는 크게 전철 전력과 신호 제어, 그리고 정보통신 분야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철도 무선통신은 열차와 관제실, 열차와 정거장, 열차 상호 간에 직접 통화하는 방식을 말합니다. 그리고 철도에서 무선통신의 활용 분야는 단순 정보 전송을 넘어 열차 제어 분야까지 확대되고 있습니다. 한편에는 철도 전기 분야의 직원 모습과 공구들을 들여다볼 수 있습니다. 다음 전시 공간은 시서실로 이어지는데요. 열차가 다니는 길인 선로와 정거장, 교량, 터널 등을 궤도 보수하고 건축물 관리하며 구조물을 관리하는 등 구조물의 구성과 발전 과정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철도 선로는 차량을 운행하기 위한 궤도와 이를 지지하는 노반으로 구성되고 궤도는 레일과 그 부속품 그리고 침목 및 자갈로 구성됩니다. 견고한 노반 위에 자갈이나 콘크리트를 일정한 두께로 깔고 그 위에 침목을 일정 간격으로 부설한 후 두 줄의 레일을 정해진 간격으로 평행하게 체결하면 철도 선로가 완성되어집니다. 철도 선로를 완성하기 위해 공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다음으로 승차권의 변천사를 살펴볼 수 있습니다. 에드몬슨식 승차권은 1840년대에 영국의 토머스 에드몬슨이 발명한 기차 승차권입니다. 우리나라에서는 1899년 경인철도 개통 때부터
100년 이상 사용하다가 2004년 3월 통일호 열차 운행 종료와 함께 사용이 종료되었습니다. 승차권의 용지와 디자인은 철도 발전과 더불어 점점 발전되어 왔는데요. 열차 종별과 이용 구간, 운임 등을 미리 인쇄하여 사용했던 에드몬슨식 승차권입니다. 그리고 영무 자동화기로 발매하는 자성 승차권과 스마트폰 보급이 확산되면서 어플리케이션으로 승차권을 대신할 수 있는 모바일 승차권입니다. 1989년 새마을호 승차권 예약 제도가 처음 시행되면서 발매량이 증가하자 발매 용량을 늘리기 위해 설치한 시스템과 여러 종류의 승차권 발매기가 전시되어 있습니다. 또 멋진 철도 제복도 전시되어 있는 모습입니다. 전시실의 마지막 공간에서는 기차 VR 체험을 할 수 있는데요. 철도 관련 영상을 시청함으로써 철도 문화 체험을 할 수 있습니다. 우리 생활에서 굉장히 친숙하고 중요한 교통수단인 철도. 의왕에 자리한 철도 박물관은 철도의 역사와 발자취를 한눈에 볼 수 있는 곳입니다. 실물 기차의 모습과 기차의 작동 원리뿐만 아니라 사람들의 생활과 문화를 나르고 역사를 만드는 과정을 볼 수 있습니다. 기차로 시작해 기차로 끝나는 기차에 대한 내용을 가득 담고 있어서 아이들에게도 좋지만 어른들에게도 추억여행으로 재미있는 시간을 보낼 수 있는 곳입니다. 철도 박물관을 한 바퀴 돌며 뜻깊은 시간을 보내시기 바랍니다.